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대성TV 신진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에 작업을 좀 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요. 컴퓨터를 딱 켜면 뜨는 창을 뭐라고 하죠? 메인 화면이라고 하나요? 저는 네이버를 쓰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사진 하나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거든요. 클릭을 해보니 헤드윅이라는 뮤지컬 공연에 대한 거더라고요. 성전환 수술에 실패한 록 가수에 대한 얘기래요. 여러 명의 남자 주인공들이 화려하게 여장을 한 사진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동성애에 관한 것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동성애에 관한 거네. 이런 일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월요일 저녁이 돼서 TV를 켰거든요.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가 하는 거예요. 제목이 조선 로코 녹두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화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거라는데 설정은 한복을 입은 옛날 조선시대래요. 과부촌에 여장을 하고 잠입한 남자 주인공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 남자 배우가 여자 한복을 입고 쪼글진 모습이 너무 예쁘장한 여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50여 가지의 성을 인정하자는 성평등이 확산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보다도 여자 같은 남자나 동성애 코드의 컨텐츠를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관한 컨텐츠를 만나게 된다면 동성애에 대해 더 익숙해지고 앞으로 동성애자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 외에 다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여자끼리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으면 쟤네 동성애자 아니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단지 동성끼리 서로 가깝게 지내고 좋아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동성애자라고 하면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자인데 여자에게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든지 동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단지 그냥 나는 여자인데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좋다. 그런 건 그냥 우정일 수도 있죠. 성적 끌림이나 성관계를 해야 동성애자라고 했는데 그럼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성관계를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들은 학문 선교를 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 아시다시피 학문은 변이 나오는 기관이지 뭐가 들어가는 기관은 아니지요. 학문으로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문에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 평소에는 조여져 있다가 똥이 나올 때는 느슨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성기를 자꾸 삽입하면 항문 주변의 혈관이 파열되고 관략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조여져 있는 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변실금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똥을 안 싸고 싶은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똥이 나오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변실금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문성교는 질병에 취약해요. 여성의 질은 표피가 3겹 이상으로 두꺼워서 성관계하기 알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문은 표피가 한 층으로 얇아서 성관계를 할 때 너무 쉽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마도 왜 너무 된 똥을 쌀 때 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항문은 상처가 나기 쉬운데 이런 취약성 때문에 각종 성병,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와서 동성애자들은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매독 같은 각종 성병, A형, B형, C형 간염,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완치가 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한 해에 120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안 받고 있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헌혈을 금지시킨 거예요.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네덜란드, 중국,
스위스, 필리핀 등의 수많은 40여 개국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헌혈을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헌혈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의 장기 기증도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입에서부터 위장, 소장, 대장은 소화기관으로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세균과 성병 등이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럼 여자 동성애자는요? 질문을 합니다.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여자 커플은 그럼 어떻게 성관계를 할까요? 혹시 퀴어 축제할 때 부스에서 다양한 자위도구를 파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끼리는 손이나 자위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이성애자들보다 에이즈나 각종 질병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하면 80% 이상 대부분은 게이라고 불리는 남성 동성애자예요. 레즈비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게이 퍼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기관은 생명을 만드는 기관이고 항문은 배설기관입니다. 전혀 역할이 다른 장기죠.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 성교는 수많은 질병을 동반하는 위험한 성행위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유쾌하지 않은 항문 성교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동성애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동성애 옹호 정책을 펴고 있는 성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성애 성행위가 이렇게 위험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 수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초등학생 교과서에까지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고 가르쳐서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일까요? 동성애자분들의 인권을 얘기하자면 동성애자분들의 인권 존중돼야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TV에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해줘야만 세련된 사람이고 또 그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비추고 있진 않나요? 동성 성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럼 나쁜 건가요? 동성애에 대한 실체는 알리지 않고 미화된 동성애 콘텐츠만 많아진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10대, 20대의 동성애자들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동성애자 분들도 모든 국민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성애 성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